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 살면 돈 못 벌고 재테크가 안 되는 이유. 3년 전 이야기죠. 저희 아시는 분인데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집은 아파트 전세로 살기로. 아니, 왜 신혼집을 전세로 살게 해요? 그냥 집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공무원이고 며느리도 공사 다니면서 뭐 한다고 전세 살아요? 아니야, 그네들이 전세가 좋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야 부동산은 모르니까 그냥 신혼집을 전세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형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차라리 전세 자금 그 돈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 집을 사는 게 낫겠죠. 특히 이 신혼부부 내가 둘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갚아 나가면 되잖아요. 글쎄, 지들이 집보다는 돈 모아서 천천히 집 장만을 한다고 하니까 점점점 뭐라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3년 전 매매 가격이 보통 2억 4천이었는데 3년 후 현재의 매매 가격은 3억 6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방광역시의 실제 사례 이야기예요. 3년 전에 2억 4천이 3년 후에 3억 6천이라 무려 50%나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후회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왜 하냐라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요. 요 형님은 저랑 같이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좀 보신 분이에요. 이런 분도 자제분에 대한 아들에 대한 신혼집 전세로 그냥 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제가 전세를 마련하기 전에 분명히 이처럼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신혼집이라면 오히려 더 좋다. 그냥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미리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그 자제분의 신혼집 마련,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세로 살게 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의 얘기가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후회를 하신다는 거죠. 신혼부부 입장에서 이건 뭐 투자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냥 집 한 채,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거. 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집 한 채 명의를 가진다는 게. 그리고 이러한 두렵고 무서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전세가 좋아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합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언제 당첨될지도 모른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이러하죠. 집값은 올라가 버릴 거예요. 남은 것은 후회하는 거. 물론 또 그래요. 이분들이나 이분 자녀분들 입장이라면 후회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집값이 미쳤어. 폭등은 폭락을 불러.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야. 부동산 문제 있어. 이렇게 외치고는 올라가는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외면을 한다는 거죠. 왜냐고요? 적게는 몇 천만 원, 또 1억, 2억, 많게는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속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속도 아픈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눈 맞고 귀 맞고 입을 맞고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참 큰일입니다.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재테크의 방법으로,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부동산을 더 사서 모으는데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폭락하겠지라고 기다리죠. 그리고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니 부의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 이러한 부분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생각인 것 같아요. 좋게 말씀을 해드리면 부동산의 실적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재테크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순수한 애기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세로 살면 왜 재테크가 어렵고
왜 돈을 못 버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PIR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배수라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모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배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PIR이라는 것은 한 가구가 전체 1년 전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이러한 지수를 PIR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로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배수 PIR을 산출한 결과 소득 하위 20%의 가구 PIR은요, 2015년도에 15.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한 푼도 안 쓰고 15.2년 동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2017년도에는 16.4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21.1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을 때 21년 지나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 푼도 안 쓰고요. 문제는요, 2015년에서 2017년 2년 동안 15.2년에서 16.4년, 즉 2년간 1.2년이 증가된 반면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16.4년에서 21.1년까지 무려 2년간 4.7년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간이 2년 사이에 4.7년, 거의 5년 가까이 시간이 더 연기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소득 하위 20%의 서울 아파트 PIR인데요. 2017년에는 33.1년이고 2019년도에는 48.7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플러스가 2년 사이에 무려 15.6년이나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죠. 30살에 취업을 해가지고요, 48.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30살에서 48.7년을 더하니까 78.7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물론 소득 하위 20%에 한해서이지만 48.7년이 걸린다는 얘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요, 2년 사이에 무려 15.6년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2019년에 48.7년인데 올해 2020년에는 요게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전세 살다가 서울에서 내 집마련 하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끝없이 터지는 전세 월세 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싼 전세 내놓습니다. 집주인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내가 집주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집주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월세 받는 세입자가 본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가지고 그냥 전세 보증금 받고 도망간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은 이쪽 계좌로 입금하세요. 즉 등기부등본의 소유자하고 요 계좌의 명의자하고 틀린 거예요. 즉 중간에서 누군가 돈을 이렇게 사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순진하다니까요. 그러면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믿게끔 사기를 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집인데요, 정말 싸게,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게 내놓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도 아니면서 이처럼 전세 사기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중한 전세금 날리고요, 또 보증금 날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뭐 한두 번이냐는 얘기죠. 또한 전세 월세 사기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멀쩡한 집이 갑자기 경매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집주인이 망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의 소중한 전세금 중에 또 일부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난감하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돈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따라서
전세를 사시면서 개미처럼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겠다 라는 생각은 좋아요. 물론 생각은 참 좋아요. 아주 건전한 생각이고 아주 밝은 생각이에요. 열심히 모아서 돈 모아서 내 집을 하겠다. 하지만 재테크 실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죠. 또한 이론을 위한 이야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열심히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아도 매매 금액은 올라가고요. 전세 금액도 올려줘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의 기간 동안 계속 늦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전세 월세 위험까지도 이처럼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전세에 살면서 재테크하겠다. 너무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허무한 것 같아요. 오르는 전세금을 생각해 보세요.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전세나 월세 부분 사기까지 당했다. 얼마나 허무해요. 전세 월세가 사기는 안 당했는데 내가 잘 살고 전세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를 당했다. 내 전세 보증금의 일부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역시 전세로 살아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나요? 물론 이거는 저의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현재 집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현재 집이 없어서 타인의 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저의 일방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사례로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현재 이 집이, 이 아파트가 1년 전 가격, 2년 전 가격, 5년 전 가격, 10년 전 가격, 20년 전 가격, 30년 전의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로 살고 내가 차후에 집을 사겠다는 게 과연 재테크적으로 본다면 현명한 생각인지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공지 한 가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좀 증가되고 있죠. 요즘 저의 이름과 사진, 채널명, 아이콘 등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이콘 그대로 뭐 단체 카톡방을 만들지를 않나. 또 유튜브 상으로 제가 했던 이런 방송들을 또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냥 똑같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거죠. 저도 아니면서 저인 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수익률 80%에서 300% 보장이다.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또 투자금, 투자까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호기심으로라도 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돈을 입금해 준다면 사기에 말려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공식적인 사이트는요. 유튜브 배동찬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이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 또 홈페이지 한국재테크투자개발원 요거 3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투자금을 보내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